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클리 서울입니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무산되고 계엄 사태 관련 증언이 쏟아지면서 민심은 더욱 악화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매일 저녁 국회 앞으로 모여 대통령 탄핵을 외치고 있는데요. 거리에 나온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손성혜 기자입니다. 국회 앞 도로를 가득 채운 인파가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시험을 앞둔 고등학생. 시험 성적보다 나라가 망하면은 학교고 대학이고 뭐가 다 없으니까 일단 나라부터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퇴근하고 국회 앞을 찾은 직장인. 남녀노소 나이를 불문하고 모두가 한 목소리로 대통령 즉각 탄핵을 외칩니다. 시민들은 일주일 전 그날의 충격이 가시지 않는다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지난주에 차마 있을 수 없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24년의 계엄이라는 이 비상사태, 절대절명의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는 비상사태입니다. 대통령 탄핵 표결을 무산시킨 정당은 해체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터져나옵니다. 국민을 기만하는 위헌적인 윤석열 정권을 옹호하는 국민의힘에 너무 분노스러워서 그 마음을 표출하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윤석열 씨가 탄핵이 되고 국민의힘이 해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때까지 나와서. 집회 현장은 2030 젊은층이 쏟아져 나오고 각양각색의 응원봉이 등장하면서 콘서트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시민들은 노래를 부르고 구호를 외치며 하나가 됐습니다. 나는 누구의 지령도 없이 스스로 행위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내게 지령을 내린 곳이 있다면 그곳은 민주주의입니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 집회는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내가 서 있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토요일 탄핵안이 부결되면 그 다음에도 계속 나올 생각이에요. 제가 직접 경험할 줄 몰랐던 계엄이라는 사태를 경험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일어나서는 안 되고, 지금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자리에 있는데 하루빨리 끌어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들끓는 민심에 거대한 광장이 된 국회 앞. 시민들은 대통령 탄핵이 확정될 때까지 집회를 멈추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사태 이후 분노는 엉뚱한 곳으로도 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모교인 충암고등학교가 돌연 표적이 된 건데요. 교장 선생님은 학교와 학생들을 지켜달라고 호소했고 학생회도 비난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또래 친구들한테 이제 받는 지네들끼리의 언어로의 조롱이나 이런 것들은 애들 서로 아는 사이들이니까 괜찮은데, 이제 어른들이 이제 버스나 식당이나 너네 학교는 왜 그 모양이냐, 너네 선배들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계엄고로 이름을 바꿔라. 계엄 사태 이후 충암고등학교 학생들이 겪은 일주일은 상식적인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학생뿐 아니라 교직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교직원들도 다 분노하고 있고 부끄러워하고 있고 치욕스럽고 이렇게 걱정스럽죠. 전날 국회를 찾았던 충암고 교장은 은평구청장에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은평구는 지역사회 차원의 보호를 약속했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픈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그런 친구들은 저희가 심리 상담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있으니까 그쪽으로 좀 아이들을 좀 보내서. 학교 측은 내년 초까지 학생들의 등교 복장을 자유로화했습니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등하굣길 순찰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걱정은 남았습니다. 학생들의 피해가 알려진 이후 이번엔 거꾸로 된 항의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너네가 대통령을 지켜줘야지, 모교가 그래서야 되냐, 항의 전화가 또 다시 반대급부로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또 학생들한테 위해가 되는, 위해로 이제 작용되는 그런 이제 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까봐 좀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충암고 학생회도 나섰습니다. 학교를 향한 비난을 멈춰달라며 스스로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내용의 입장을 낸 겁니다. 학생들의 성명서 발표를 지지해준 교장 선생님은 어른들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좀 우리 아이들 곧 졸업하면 이제
우리 역시 민주사회 일원으로서 뭐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고 또 군대도 갔다 올 거고 이런 아이들이고 그러니까 오히려 좀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게 맞다 어른들이 저는 좀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공항에 인접한 지역 주민들이 소음으로 많은 불편을 겪는 가운데 이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소음 피해에도 지원을 아예 받지 못하는 지원 사각지대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어떤 현실인지 강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1월 국회 전자청원 누리집에 올라온 한 청원입니다. 공항 소음 인근 지역 주민들의 지원책을 마련해달란 내용입니다. 피해에 따른 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담겼습니다. 공항 소음 방지 및 소음 대책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음 구간이 60일 LDN 이상인 지역을 공항 소음 대책 지역, 57 LDN 이상, 60일 LDN 미만의 소음 구간에 해당하면 공항 소음 인근 지역으로 규정됩니다. 현재 공항 소음 대책 지역에만 여름철 전기료, 방음시설, 냉방기 등의 지원이 이뤄지는 상황. 때문에 비슷한 소음 피해를 겪는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명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겁니다. 새벽에 잠 좀 들만 하면은 이제 그 비행기 소리 막 엄청 나고 시끄러우니까 잠을 못 자는 거야. 이게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 하면서 이게 불면증이 막 더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막 두통도 있고 막 이게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그 소음으로 인해서 몸으로 직격타가 오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그 소음으로 인해서 그런 걸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되는지 좀 억울한 것 같아요. 실제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떨까? 먼저 가까운 일본의 경우 소음 평가 지표 57 LDN 이상부터 학교 방음시설 등의 대책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역시 우리나라 인근 지역에 해당하는 57 LDN 정도의 소음에도 여러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소음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3년이든지 1년이라든지 지금 현실에 맞게끔 등고선을 조정을 하고 소음 측정 지수도 60일 수치를 57이라든지 하향 조정해서 주민들 불만이 많죠. 그래서 이걸 하루빨리 이제 법을 개정하든지 해서 주민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여름철 공항 소음으로 인해 창문을 열어둘 수 없어 투입되는 전기료의 경우 현재 전기료 인상분을 반영해 실질적인 지원폭을 넓히는 등 대책을 현실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겁니다. 항공기 소음이 늘어나면 거기에 따른 대책도 늘어나야 한다라는 것이고 뭐 유사하진 않지만 비슷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일정한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니냐. 전기료가 많이 올랐으니 이것에 대해서 실질적인 현실적인 금액을 지원해달라. 한편 현재 진행 중인 공항소음 청원은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위원회 정식 안건으로 채택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강현준입니다. 고양 은평선 기본계획 승인을 앞두고 은평구와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에 신사고개역 신설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은평구는 특정 지역만 고려한 반쪽짜리 철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손성혜 기자입니다. 고양 은평선 기본계획안이 국토교통부 승인 절차를 통과했습니다. 신사고개역은 끝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은평구는 고양 은평선은 반쪽짜리 철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교통정체에 시달릴 은평구의 고통을 외면했다는 겁니다. 신사동곡의 사거리 일대는 2017년 봉산터널 개통 이후 고양에서 넘어오는 차량들로 교통 혼잡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계획 인구가 8만 명에 달하는 창릉 신도시가 조성될 경우 신사동 일대는 교통지옥이 될 거라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 은평구는 경기도가 고양 은평선에 민원 처리용 정거장을 신설하면서 표정 속도를 맞추기 위해 은평군의 직선 구간을 활용했다며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초에 받았던 안이 있어요. 그하고 다르게 노선을
많이 이렇게 굴곡진 형태로 만들었거든요. 세절에서부터 시작해서 향동까지 가는 구간은 거의 직선이니까 계속 달려서 속도가 나오는데 경기도 구간은 90도 정도로 꺾이는 구간이 5군데 정도로 보이는데 경기도 구간에서는 천천히 달릴 수밖에 없는 거를 은평구 구간에서 빨리 달려서 전체적으로 속도를 맞췄다. 올해 1월 고양은평선 기본계획 주민 설명회 당시 경기도는 표정속도 미달 문제로 신사고개역 신설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은평구는 신사고개역 신설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전력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서라도 신사고개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세전력의 이용 수요가 고양은평선의 어느 경기도 지역의 어느 정거장보다도 이용 수요가 많은 역으로 분석이 돼 있어요. 근데 세전력은 아시는 것처럼 가자로랑 증산로랑 이 만나고 6호선 있는 곳이어서 환승 구간이어서 거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집중되는 거를 그 전 단계에서 조금 완화시키자는 의미에서도 신사고개역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고양은평선 사업 주체인 경기도는 실시 설계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2031년 개통이 가능하도록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은평구는 신사고개역이 없으면 고양은평선도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행정력을 동원하고 지역 정치권까지 가세해 주민들의 기대감을 키웠지만 결국 신사고개역이 빠진 채로 출발하게 된 고양은평선. 실시 설계에서 노선 변경이라는 반전을 기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양천구로부터 부지를 임대해 장사를 하던 목동 홈플러스가 지난 5월 문을 닫고 철거에 들어갔습니다. 양천구는 곧바로 부지 매각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구의회가 부지 매각 승인을 보류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동 홈플러스가 있던 자리입니다. 건물은 온데간데 없고 빈 공터로 남았습니다. 부지 임대 기간이 끝나면서 건물이 모두 철거된 겁니다. 홈플러스가 폐점하면서 양천구는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 구의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홈플러스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 매각 절차는 공유재산 심의와 구의회 승인, 부지 원상 복구 반환과 감정평가, 입찰 공고로 진행됩니다. 공유재산 심의는 지난 10월 매각 적정으로 결정됐지만 구의회 승인은 보류됐습니다. 구의회 승인이 보류되면서 감정평가와 입찰 공고 일정도 자연스럽게 연기될 전망입니다. 양천구 의회는 홈플러스 부지 매각 대금이 5억 6천억 원으로 예상되지만 구체적인 매각 대금 활용 계획이 나오지 않아 승인을 보류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지 자체가 지금 수천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부지를 매각하고 나서 과연 우리 양천구에 들어올 수입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아직 다 안 된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 양천구는 매각 대금은 일단 공유재산 기금으로 예치한 뒤 내부적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주민을 위한 공공인프라 구축에 사용하는 방안을 포함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보다 효율적인 매각 대금 활용처를 찾기 위해 구의원들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매각에 대한 절차, 또 매각 방법, 그다음에 매각 대금에 대한 구체 용도를 같이 해서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고 나서 의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그런 다음에 의원님들께 2월달 임시회의 때 다시 제출해서 의결되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양천구 의회는 홈플러스로부터 주차장 이용을 포함해 매년 84억 원이라는 임대료를 받아왔다며 막대한 수익을 포기할 때는 이에 버금가는 수익 창출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목동 홈플러스 부지 매각에 대한 구의회 재승인 여부는 내년 2월 임시회를 통해 다시 논의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이달 초 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 30여 명이 스스로 탈출하거나 구조됐습니다. 이때 주민들이 대피 요령에 따라 침착하게 행동한 것이 인명피해를 막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아파트 화재 시 대피 방법을 서희동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아파트 화재는 자기 집에서 발생한 경우와 다른 곳에서 발생한 경우의 피난 행동 요령이 달라집니다. 자기 집에서 불이 났다면 먼저 대피가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집에서 나올 수 있다면 낮은 자세로 지상층이나 옥상 등으로 이동합니다. 이때 연기 확산을 막기 위해 출입문은 닫고 엘리베이터는 유독가스가 침투하고 정전으로 갇힐 수 있어 이용하지 않습니다. 또 비상벨을 누르고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현관 입구에 적치물 화재 등으로 대피가 어렵다면 구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집에서 나올 수 없을 경우 별도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거나 경량식 칸막이 또는 하향식 피난구를 통해 인접세대로 대피합니다. 피난 설비가 없다면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구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대피 시 꼭 젖은 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고 낮은 자세로 연기 흡입에 주의하며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조 요청 시에도 연기가 들어오지 않게 문 틈새를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잘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불이 난 곳이 자기 집이 아닌 다른 세대거나 복도, 주차장 등일 경우 자기의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지에 따라 행동 요령이 달라집니다. 먼저 화염이나 연기에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집안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한 후 화재 상황을 주시하며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다른 곳의 화재로 인해 집에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온다면 탈출하거나 구조 요청 후 대기해야 하는데 판단 기준은 대피 가능 여부입니다. 복도나 계단에 연기 또는 화염이 없다면 대피 요령에 따라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만약 대피가 어려운 경우라면 대피 공간으로 이동해 구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아파트 화재가 발생하면 무리하게 대피하다가 인명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화재 상황을 잘 살피고 피난 행동 요령에 따라 안전하게 대피하거나 구조를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밖에도 가족 구성원에게 화재 발생 사실을 꼭 알리고 출입문을 열기 전에는 반대편에 불길이 있는지 손등으로 온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유동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